안녕하십니까. 남원농협 조합원님, 지금부터 한라봉 4월 당면 영농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봉의 온도 관리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때에 발화에서 개화기까지 한라봉은 이렇게 곡짓깃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때의 온도 편차를 15도 내지 17도를 편차를 주어야만이 이렇게 곡짓깃이 발생해서 본연의 한라봉의 특성의 열매를 이제 수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냐면 발화에서 개화기까지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반드시 주야간 온도 편차를 일정 부분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도 관리를 이때 주의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리낙과에서 육아기에는 주간 온도를 28도 정도로 유지해서 고온으로 가시면 생리낙과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주 꽃이 많이 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온 관리보다는 28도 정도의 적정 온도를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곡짓기 즉 봉이 발생되는 시기는 발화에서 개화전까지고요. 온도 편차는 15도로 편차 관리하시면 이제 한라봉 온도 관리는 이제 크게 문제 없이 이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발화에서 출래까지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맹화기에서 개화기까지 여러분들이 고온 관리를 하면요, 이렇게 이제 화방 자체가 불량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기형과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때 온도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관리는 모든 망감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발화에서 개화기까지는 3 내지 5일 간격으로 10 내지 20ml를 충분히 주시고요. 개화에서 생리낙과까지는 5, 7일 간격으로 10ml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절수하는 이유는 너무 과습을 해버리면 잿빛곰팡이병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병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농가가 이 시기에 알맞게 물을 잘 조절해서 물을 이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실 비대기 이후의 물 관리는 다음 달 영농 관리에 대해서 그 시기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품종에 따라 물 관리가 틀린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라봉은 한 품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반 이제 한라봉 M16A가 있고요. 이게 이제 사과 34하고 이게 비풍이고 이게 써니트라는 품종입니다. 이제 써니트나 M16A는 이렇게 시기별로 이제 발화 개화기 때는 좀 많게, 생략할 때는 적게, 과실 비대기에는 꾸준히 많게, 그 다음에 이제 당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좀 적게 주면 되는데 비풍이나 사과 34호를 하는 농가께서는 이때는 거의 비슷하게 M16A와 같게 물을 줘도 되는데요. 이때 6월부터는 서서히 물을 주셔서 적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물을 많이 주다 보면 이 두 품종은 나중에 주름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생리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 관리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라봉도 마찬가지로 이제 꽃이 많이 피면 꽃따기를 해야 되는데요. 꽃을 딸 수만 있다면 해거리는 반드시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노동력과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꽃따기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직화로 핀 경우, 직화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꽃따기를 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이제 총생 유효파로 피었는데 옆에 이제 격가지에 꽃들이 붙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걸 따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보이시는 이 격꽃과 이 격꽃과 이 격꽃을 다 따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 것이냐. 나중에 유효파가 떨어지고 직화가 착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품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거 위주로라도 꽃을 이런 총생 유효파 위주로 꽃을 따 주셔야만이 여러분이 순수한 유효파로 착과를 지켜야 비대도 촉진됨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꽃따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한라봉도 이 시기에 이제 생리장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린 육아기에, 즉 이 과실 wen경이 40mm 이하일 때에 배꽃 부분에 까맣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1차 일소 피해가 오고요. 비대기에 온 2차 피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빨리 40mm를 넘어서면 이 일사 피해가 없는데 특히 수세가 약한 이제 한라봉이나
꽃이 늦게 핀 한라봉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시기에 오기 때문에 이때의 물 관리라든가 온도 관리를 잘 하셔서 일사로 인한 이제 장애라든가 피해를 이제 줄이셔야 되고요. 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뭐를 뿌리시냐면 기계유제를 뿌립니다. 농약 피해로 오인하시는 경우가 농가분들이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많은데 절대 기계유제 피해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라봉도 마찬가지로 망감류는 제가 이제 각종 교육대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비는 연 5회 정도 분할 시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월 달에 주시는 분은 하순에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3월 달부터 시작하신 농가는 반드시 매달 3, 5, 7, 9, 11월 상순에 이렇게 주시면 효과적이다라고 주시면 되고, 시비량은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잘 시비량에 대해서 모르실 경우에는 저희 농협이나 전문기관에 일례 시비량을 어느 정도 주는 게 좋으냐를 문의하셔서 이제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라봉도 마찬가지로 응애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애 방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살비제를 많이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만감류는 개화가 20-30% 진행될 때 100에서 120배를 이용해서 기계주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기계주를 사용하실 때 이제 배수를 하는 것은 수세에 따라서, 수세가 이제 보통 이상 강하면 100배, 수세가 이제 약하면 120배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기계주에 뿌릴 때는 1차 생리학과와 2차 생리학과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기계유제와 만코지 계통을 혼용해서 뿌리시면 여름철 이제 균의 피해를 이제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유제를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를 요하는데요. 맑은 날,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날 살포하시는 게 좋고요. 반드시 맑은 날 아침 일찍이 살포하고 가급적이면 오전중에 완전히 말려버리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약제 살포에서 5일 정도는 환기도 좀 잘 하시고요. 관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계유제 방제 시에는 잎의 뒷면과 앞면 기둥 부분까지 골고루 가도록 이제 살포를 이제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남원농협 관할에는 이 총체벌레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특히 개화기에 이제 타 품종보다는 한라봉의 꽃노랑 총체가 피해를 주는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개화 출래가 되면 1례 정도는 예방 위주로 한 번은 방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한라봉에서 이제 꽃노랑 총체가 가해를 해서 피해를 주는, 이렇게 피해를 줘버리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굉장히 수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이제 관찰을 잘 하셔서 방제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한라봉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피곰팡이병이 모든 감귤에는 발생이 됩니다. 이제 꽃이 과다하게 핀 농가는 특히나 제피곰팡이병에 걸려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화기 전후, 즉 만개 이후에 꽃잎이 이렇게 약간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전문 약제를 이용해서 곰팡이병은 잘 방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감류에도 이거 보시다시피 한라봉이 노지나 하우스의 더댕이병 같지만 더댕이병이 아니고, 만감류에는 특히 한라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돌기가 생기면서 하얀 무늬가 박히면서 곰팡이병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확하는 시기에 수확을 해도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판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시기에 잘 관찰하셔서 적기에 방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한라봉 4, 5월 영농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농업인 및 조합원이 궁금한 사항은 남원농협 지도과로 이제 문의하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